독자 여러분, 산나물 향기 가득한 푸른 산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곳에는 약초를 캐는 평범한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의 주름진 손과 굽은 등 뒤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강철 같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세월 속에 잊힌 줄 알았던 전설의 여성 전사들, 그녀들의 조용한 일상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불량배들에게 이제 곧 따끔한 역사의 교훈이 시작될 것입니다. 할머니들의 통쾌한 방역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강원도의 늦은 봄. 백마산은 연초록빛 새순과 향긋한 산나물 내음으로 가득했다. 겨우내 잠들었던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그곳에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천가하게 울려 퍼졌다. 대여섯 명의 할머니들이 저마다 허리에 작은 바구니를 차고 익숙한 솜씨로 참나물과 곰취를 캐고 있었다. 아이고, 순자의 언니, 여길 좀 봐. 올해는 고사리가 아주 실하게 자랐네. 그룹에서 가장 목소리가 크고 활기찬 김영희 할머니가 소리쳤다. 그녀는 70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젊은이보다 더 짱짱한 허벅지와 다부진 어깨를 가지고 있었다. 호들갑 떨지 마. 영희야, 그러다 발 헛디뎌서 대굴대굴 구른다. 가장 연장자인 박순재 할머니가 나지막이 말하며 웃었다. 그녀는 그룹의 정신적 지주이자 모두가 대장 언니라고 부르는 리더였다. 그녀는 말수는 적었지만 그녀의 눈은 산 전체의 지형과 식생을 꿰뚫어 보는 듯 깊고 고요했다. 영희 언니 말은 듣지도 마. 저 언니는 작년에도 멧돼지 보고 좋다고 달려들 뻔했잖아. 가장 날렵하고 재치 넘치는 이화자 할머니가 킥킥거리며 말했다. 그녀는 낡은 호미를 마치 자신의 손가락처럼 자유자재로 놀리며 뿌리 하나 다치지 않게 산나물을 캐는 기술의 달인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네 할머니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들은 70년 전 이 산을 피로 지켰던 들꽃 유격대의 마지막 생존자들이자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었던 혈맹보다 진한 전우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세월은 그들의 정체를 평범한 시골 할머니라는 이름의 먼지 속에 완벽하게 감추어 주었다.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을 깬 것은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거친 욕설이었다. 잠시 후 등산복이 아닌 번쩍이는 옷차림의 젊은 산의 서너 명이 가파른 산길을 헐떡이며 올라왔다. 그들은 이 푸른 상화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시의 더러운 오물 같은 존재들이었다. 선두에 선 남자는 딱 봐도 이 무리의 우두머리처럼 보였다. 그의 이름은 도철우. 최근 이 지역에 나타나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권을 챙기려 드는 신흥불량배였다. 어이, 할망구들. 도철우가 숨을 헐떡이며 다짜고짜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남의 산에서 허락도 없이 도둑질하고 있어. 할머니들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무례한 불청객들을 쳐다보았다. 남의 산이라니. 젊은이, 이 산의 주인이 있었나? 박순재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주인이야. 우리가 이 산 통째로 샀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물 캐는 할망구들은 이제 다 꺼지란 말이야. 여긴 이제 우리 구역이라고. 도철우가 가슴을 내밀며 거들먹거렸다. 할머니들 몇몇은 그의 험악한 기세에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지만 순재, 영희, 화자 할머니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김영희 할머니가 먼저 나섰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도철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 산을 샀다고 몰로 내놈 주머니에 든 그 푼돈으로 이 산은 말이야. 내놈 증조 할아버지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우리 할머니들이 또 우리 어머니들이 나무를 캐던 곳이야. 내 놈이 뭔데 우리 구역, 내 구역을 따져.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도철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이 할망구가 진짜 보자 하니까 늙었으면 곱게 늙을 것이지. 어디서 말대꾸야. 말대꾸가 아니라 맞는 말이지. 그리고 산에 오려면 신발이나 제대로 된 걸 신고 와야지. 그게 뭐냐. 발목 다 나가겠다. 이화자 할머니가 그의 반짝이는 구두를 보며 혀를 찼다. 불량배들은 완전히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이제 본격적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할머니들을 빙 둘러쌌다.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거야. 할망구들, 우리가 누군지 알고 까불어. 도철우가 박순재 할머니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위협했다. 하지만 순재 할머니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도철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 눈은 수십 년 전 총구를 겨누던 적들의 눈을 바라보던 바로 그 눈이었다. 젊은이, 우리가 누구냐고 물었나? 순재 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기운이 담겨 있었다. 우리는 이 산의 진짜 주인이다. 이 산의 모든 나무와 풀, 모든 흙 한 줌이 우리의 피와 땀을 기억하고 있지. 내 놈들 같은 애송이들이 함부로 넘볼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말이다. 그녀의 압도적인 기세에 도철우는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감추기 위해 옆에 있던 할머니의 나물 바구니를 발로 걷어찼다. 정성껏 캔 나물들이 흙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다. 오늘은 이 정도로 봐주지. 하지만 다음에 또 이 산에서 눈에 띄면 그땐 이 나물 신세가 아니라 당신들 뼈마디가 이렇게 될 줄 알아? 도철우는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허둥지둥 산을 내려갔다. 불량배들이 사라지자 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다른 할머니들은 겁에 질려 서로를 부축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박순재, 김영희, 이화자 할머니는 말없이 흩어진 나물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것은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맹수의 눈빛이었다. 70년 전 조국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총을 들었던 여성 전사들의 눈빛. 그들의 조용했던 노년은 이제 끝났다. 어리석은 불량배들은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단순한 시골 할머니들이 아니라 이 산의 가장 무서운 전설 그 자체였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었다. 들꽃 유격대의 마지막 전후에 그들의 조용한 전쟁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할머니들은 산의 다른 쪽, 약초가 더 풍부한 골짜기에서 다시 만났다. 지난번의 소동은 마치 없었던 일처럼 그녀들의 얼굴에는 다시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화에는 이전에는 없던 미묘한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그놈들, 이대로 물러날 놈들이 아닐 텐데. 김영희 할머니가 낫으로 칠뿌리를 캐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알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먼저 움직일 필요는 없어. 여긴 우리의 땅이야. 우리가 피할 이유가 없지. 박순재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주변의 지형을 살피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최적의 방어 지점과 퇴로를 무의식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70년 동안 잠들어 있던 유격대장의 본능이었다. 그들의 걱정은 현실이 되었다. 산 아래에서 도철우와 그의 무리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에는 그들의 손에 위협적으로 보이는 나무 몽둥이가 하나씩 들려 있었다. 지난번의 굴욕을 만회하기 위해 이번에는 작정하고 온 것이었다. 이 할망구들이 진짜 겁을 상실했네. 내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도철우가 소리치며 할머니들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다. 전현들 바구니부터 전부 빼서 그의 명령에 가장 덩치가 큰 똘마니 하나가 김영희 할머니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할머니의 나물 바구니를 거칠게 낚아채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영희 할머니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는 척하며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발은 땅에 뿌리라도 내린 듯 움직이지 않았고 그녀의 손은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바구니를 잡고 있던 자신의 손을 놓는 대신 오히려 바구니를 잡아당기는 똘마니의 손목을 함께 낚아챘다. 그리고는 몸을 살짝 비틀며 그의 힘을 역이용하여 그의 손목 관절을 꺾어버렸다. 에으악! 똘마니의 입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손목에서 뼈와 인대가 비명을 지르는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다. 김영희 할머니는 곧바로 그의 손목을 놓아주며 오히려 자신이 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젊은이 괜찮은가? 아니, 사람의 것을 그렇게 갑자기 잡아채면 어떡해? 내가 놀라서 그만. 그녀의 영의는 완벽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것을 지키려다 실수로 상대를 다치게 만든 힘없는 노인처럼 보였다. 동료가 당하는 것을 본 다른 똘마니가 분노하여 이화자 할머니 쪽으로 달려들었다. 마침 이화자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질긴 덩굴뿌리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드는 똘마니를 보고는 겁에 질려 허둥대며 일어나려 했다. 그러다 아이쿠 소리를 내며 그녀의 발이 덩굴에 걸려 뒤로 낮아빠졌다. 그리고 그녀가 넘어지면서 그녀의 앞에 있던 그 질긴 덩굴이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함정선처럼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달려들던 똘마니는 자신의 발목에 갑자기 감겨오는 덩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허공에 무게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지며 진흙탕 경사면 아래로 대굴대굴 굴러 떨어졌다. 어머나, 세상의 젊은이, 조심해야지. 이 산은 덩굴이 많아서 위험하다니까. 이화자 할머니가 엉덩이를 털며 일어나며 순진한 얼굴로 걱정해 주었다. 도철우는 눈앞에서 벌어진 이 황당한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부하 2명이 순식간에 너무나도 어이없는 사고로 무력화된 것이다. 그의 분노는 이제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공포감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가 이성을 잃고 직접 나서려는 순간이었다. 그만. 박순재 할머니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 도철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깊고 날카로웠다. 오늘은 이만하고 돌아가게. 더 다치기 전에. 그 목소리에는 수백 명의 부대원을 지휘했던 지휘관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도철우는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다. 그는 결국 두고 보자는 상투적인 협박만 남기고 부상당한 부하들을 부축하여 허둥지둥 산을 내려갔다. 이 모든 광경을 조금 떨어진 등산로의 나무 뒤에서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녀는 힐링 산행을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브이로거 한유라였다. 그녀는 처음에는 단순한 동네 시비라고 생각했지만 보면 볼수록 이상했다. 할머니들의 움직임. 그것은 사고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절묘했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효과적이었다. 유라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 소재가 아니었다. 이것은 거대한 특종의 예감이었다. 그녀는 불량배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할머니들에게 다가갔다. 할머님들 괜찮으세요? 제가 방금 다 봤는데 할머니들은 갑자기 나타난 젊은 여성을 경계의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특히 박순재 할머니의 눈빛은 유라의 손에 들린 카메라와 그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듯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젊은 아가씨는 누군데 우리를 엿보고 있었나? 김영희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아주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의 비밀이 자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의 조용한 산행은 이제 거대한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탐사보도로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그 미스터리의 열쇠는 바로 눈앞에 보통 할머니들이 쥐고 있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은 작은 작전 지휘 본부로 변해 있었다. 평소라면 화투패 소리와 구성진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왔을 공간에 지금은 비장한 침묵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들꽃 유격대의 마지막 생존자들은 70년 만에 다시 그들의 첫 작전 회의를 열고 있었다. 그놈들, 이대로는 안 돼. 아주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 해. 김영희 할머니가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리치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여전히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진정해, 영희야. 힘으로 맞서는 건 저놈들이 원하는 방식이야.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싸워야지. 이화자 할머니가 그녀를 말렸다.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주변에 칠넝쿨로 엮은 질기고 튼튼한 밧줄이 들려 있었다. 화자 말이 맞아. 놈들은 힘만 믿고 날뛰는 애송이들이야. 하지만 우리는 달라. 이 산은 우리의 홈그라운드야. 이 산의 모든 나무, 모든 길, 모든 지형이 우리의 무기지. 70년 전 우리가 맨손으로 싸울 때처럼 말이야. 박순재 대장 언니가 조용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에 다른 할머니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걱정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과거에 용맹했던 전사들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럼 환영 파티라도 준비해줘야겠네. 화자 할머니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환영 파티 좋지, 아주 화끈하게. 2번 다시는 이 산에 발도 못 붙이게 말이야. 영희 할머니가 맞장구를 쳤다. 그들의 대화 속에는 젊은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들만의 군사 용어와 암호들이 섞여 나왔다. R포인트에 정찰조 배치, B계곡에 부비 트랩 설치.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할머니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다시 한번 전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한편 산 아래의 작은 모텔방, 한유라는 자신이 찍어온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있었다. 그녀는 영상을 느린 화면으로 재생했다. 그리고 보면 볼수록 그녀의 입은 놀라움으로 다물어지지 않았다. 한 할머니가 바구니를 뺏기지 않으려 휘두른 손은 정확하게 상대의 손목 관절을 노린 완벽한 제압 기술이었다. 다른 할머니가 우연히 넘어진 동작은 달려들던 상대의 무게중심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유도 기술과 흡사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대장으로 보이는 할머니의 그 고요한 눈빛과 기세. 그것은 평생을 상골해서 나물만 캐온 노인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유라는 확신했다. 그녀는 카메라를 챙겨 밖으로 나섰다. 그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마을의 작은 구멍가게로 들어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음료수 한 병을 사며 슬쩍 할머니들에 대해 물었다. 아, 순자의 할머니랑 그 친구분들 말씀이시구나. 그분들 보통 분들이 아니셔. 이 동네 터줏대감들이지. 하루도 안 거르고 저 백마산에 오르시는데 웬만한 젊은 장정들보다 더 쌩쌩하시다니까. 혹시 그분들 젊었을 때 이야기는 아세요? 군인이었다거나 뭐 그런. 가게 주인은 고개를 저었다. 글쎄, 워낙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사셨던 분들이라 전쟁 때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자세한 건 모르지. 근데 그 할머니들 절대 얕보면 안 돼. 특히 순재 할머니는 한번 화나시면 동네 군수님도 쩔쩔매신다니까. 유라는 다른 노인들에게도 말을 걸어보았다. 정보의 조각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다. 그 할머니들은 산을 자기 손바닥처럼 꿰고 있다. 어릴 때 그분들이 맨손으로 뱀을 잡는 것도 봤다. 전쟁 때 여자들도 총 들고 싸웠다는 소문이 있었다. 소문과 추측, 그리고 자신이 찍은 영상,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가설을 향해 모이고 있었다. 그 가설은 너무나도 황당해서 유라 자신도 믿기 어려웠다. 설마 저 할머니들이 진짜 군인이었다고. 그녀는 모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는 새로운 영상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들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다가 폴더의 이름을 이렇게 적었다. 백마산의 게릴라 할머니들. 그녀는 직감했다. 이것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운명을 바꿀, 아니, 어쩌면 세상의 편견을 바꿀 수 있는 거대한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그녀는 이제 힐링 산행 브이로그 한유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추적하는 탐사보도 기자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백마산의 어귀, 박순재 할머니와 그녀의 전우들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더 이상 호미와 나물 바구니가 들려있지 않았다. 그들은 70년 전 그랬던 것처럼 지형지물을 이용하고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 삼아 자신들의 영토를 지키기 위한 완벽한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 역사는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도철우와 그의 무리들은 동네의 허름한 아지트에서 욱신거리는 몸과 함께 너덜너덜해진 자존심을 곱씹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늙은 할머니들에게, 그것도 아주 황당한 사고로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 씨발, 생각할수록 열받네. 그 할망구들, 뭔가 있어. 분명히 팔에 깁스를 한 똘마니가 끙끙거리며 말했다. 뭔가 있기는 개뿔. 그냥 우리가 운이 없었던 거야. 늙은이들 힘이 장사더냐, 아니면 날아다니기라도 하더냐. 도철우는 자신의 부하들을 다그치며 애써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박순재 할머니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빛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그 알 수 없는 공포를 더 큰 폭력으로 덮어버리기로 결심했다. 오늘 밤 산으로 간다. 그가 비장하게 선언했다. 가서 그 할망구들이 나물 캐는 밭을 전부 다 작살내 버리는 거야.
다시는 이 산에 얼씬도 못하게 아주 제대로 공포를 심어주는 거지. 그리고 우리도 선물을 좀 준비해서 그 할망구들 놀래줄 함정이나 몇 개 파놓고 오자고. 그의 계획이라는 것은 고작 그런 유치하고 파괴적인 수준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미줄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나방에 불과했다. 한편 마을 회관에서는 진짜 사냥꾼들의 작전 회의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다. 박순재 대장과 그녀의 들꽃 유격대 대원들은 이미 적의 다음 행동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있었다. 놈들은 분명히 다시 올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낮이 아니라 밤을 틈타서 오겠지. 이화자 할머니가 말했다. 그녀의 앞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백마산의 등고선과 주요 길목이 표시된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놈들의 목표는 우리를 직접적으로 해치는 것보다 우리가 아끼는 것들을 망가뜨려서 우리를 내쫓으려는 거겠지. 우리가 늘 나무를 캐는 그 골짜기, 그곳이 첫 번째 목표가 될 거야. 박순재 대장이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손님 맞이 준비를 해야겠네.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김영희 할머니가 주먹을 쥐며 비장하게 말했다. 그날 오후 내내 할머니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들은 더 이상 나무를 캐는 노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70년 전 적의 눈을 피해 이 산속에서 생존하고 싸워나갔던 베테랑 유격대원들이었다. 이화자 할머니의 지휘 아래 첫 번째 선물이 만들어졌다. 그녀는 놈들이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는 좁은 길목에 깊지 않은 함정을 팠다. 그리고 그 안을 냄새나는 진흙과 썩은 깻묵으로 가득 채웠다. 위에는 나뭇가지와 마른 잎사귀로 완벽하게 위장했다. 일단 향기로운 환영 인사는 해줘야지. 화자 할머니가 짓궂게 웃었다. 김영희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들은 튼튼한 칡농쿨과 낡은 그물을 이용해 커다란 그물 함정을 만들었다. 나뭇가지에 연결된 줄을 건드리면 그물이 아래로 떨어져 상대를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고전적이지만 아주 효과적인 함정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빈 깡통 수십 개를 모아 그 안에 작은 돌멩이들을 넣고 길목 곳곳에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았다. 그리고 그 깡통들을 아주 가느다란 낚싯줄로 연결해 놓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 줄을 건드리면 산 전체가 울릴 듯한 요란한 소음이 발생하여 침입자들의 심리를 극도로 불안하게 만들 것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무렵 한유라가 음료수 몇 병을 사들고 할머니들을 찾아왔다. 그녀는 지난 며칠간 할머니들에 대한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 할머니, 힘드실 텐데 이거라도 드세요. 아이고, 아가씨가 웬일이야. 우리가 뭐 예쁘다고 자꾸 찾아와. 영희 할머니가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었다. 유라는 할머니들이 무언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오늘 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할머니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이내 능청스럽게 웃었다. 이화자 할머니가 유에게 다가와 비밀스럽게 속삭였다. 아가씨, 특종 잡고 싶어. 네? 오늘 밤 심심하면 저기 북쪽 능선에 한번 올라가 봐. 아주 재미있는 밤쇼가 펼쳐질지도 모르니까. 대신 발밑은 조심해야 할 거야. 잘못하면 큰일 나거든. 그 말만 남기고 할머니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유라는 그 의미심장한 힌트에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직감했다.
오늘 밤 무언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밤이 깊어지고 산 전체가 어둠에 잠겼다. 할머니들이 설치해 놓은 모든 함정들이 조용히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 집에서 잠자리에 드는 척했지만 모두의 손에는 무정이가 들려 있었다. 그리고 박순재의 대장은 자신의 집 뒷산이 훤히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70년 된 낡은 쌍안경을 들고 자신의 지휘소를 차렸다. 그리고 마침내 유라도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야간 촬영이 가능한 고성능 카메라를 들고 이화자 할머니가 알려준 북쪽 능선의 나무 위에 자신만의 관측소를 만들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무대는 완벽하게 세팅되었다. 이제 어리석은 배우들이 등장할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마산의 조용한 밤은 곧 한바탕의 소동과 비명으로 가득 채워질 터였다. 그날 밤 백마산에는 달빛조차 희미했다. 도철우와 그의 무리들은 손에 조잡한 몽둥이와 제초용 낫을 들고 어둠을 틈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수를 하러 가는 사냥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서툴고 그들의 목소리는 불필요하게 컸다. 그들은 이 산의 진짜 주인이 이미 그들을 위한 성대한 환영 파티를 준비해 놓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시발, 오늘 저 할망구들 밭 아주 소금을 쳐서 씨를 말려버릴 거야. 도철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들은 할머니들이 늘 나무를 캐던 북쪽 능선의 넓은 공터로 향하는 좁은 길목으로 들어섰다. 선두에 서서 의기양양하게 걷던 똘만이 하나의 발밑에서 갑자기 땅이 꺼졌다. 대악. 그는 비명과 함께 시야에서 사라졌다. 다른 놈들이 놀라 달려가 보니 그는 무릎까지 빠지는 깊이에 진을 구덩이 안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구덩이 안에서는 썩은 깻묵과 진흙이 뒤섞인 지독한 악취가 올라왔다. 뭐야, 이거 어떤 새끼가 함정을 파놨어. 조심해, 뭔가 이상해. 그들이 당황하여 친구를 끌어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순간이었다. 그들 중 다른 한 명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을 치다가 땅에 낮게 깔린 줄을 건드렸다. 차라라라라, 쨍그랑 캉캉. 그 순간 주변의 모든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던 빈 깡통들이 일제히 미친 듯이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고요한 밤의 정적을 깨는 귀에 거슬리고 불길한 소음. 그것은 마치 수십 명의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그들을 포위하고 조롱하는 듯한 소리였다. 누구야, 누구냐고. 그들은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들은 몽둥이를 휘두르며 주변의 어둠을 향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고 기분 나쁜 깡통 소리만이 계속해서 산을 울렸다. 튀자, 여긴 뭔가 잘못됐어. 한 놈이 비명을 지르며 다른 길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길 역시 할머니들의 계산 안에 있었다. 그가 덤불을 헤치고 뛰쳐나가는 순간 그의 발목에 무언가가 휙 하고 감겼다. 이화자 할머니가 설치해둔 그물 함정이었다. 우와! 그는 비명과 함께 공중으로 거꾸로 끌려 올라갔다. 그는 허공에서 그물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버둥거리는 한 마리 물고기 신세가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도철우와 부하 한 명뿐이었다. 그들은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자신들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들은 이 산에 귀신이 산다는 늙은이들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형님, 우리 그냥 내려가시죠.
예, 제발요. 부하가 울먹이며 애원했다. 도철우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후퇴를 결심했다. 그가 막 몸을 돌려 도망치려던 그때였다. 그의 얼굴을 향해 무언가 끈적하고 차가운 것이 날아와 철썩하고 부딪혔다. 소나무 송진과 축축한 이끼가 잔뜩 묻은 굵은 덩굴이었다. 그것은 마치 유령의 채찍처럼 그의 뺨을 후려쳤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끈적한 송진과 나무십,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다. 이 모든 광경을 박순재 할머니는 자신의 지휘소에서 쌍안경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 있던 낡은 무정이에서 다른 할머니들의 흥분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대장 언니, 1조 목표물 처리 완료. 아주 냄새가 끝내주겠어. 화자, 대장 언니 2조도 임무 완수한 놈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게 아주 가을감 같네. 영희, 박순재 할머니의 입가에 70년 만에 처음으로 유격대장 시절에 그 서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전원, 임무 완수, 철수 준비하라. 한편 북쪽 능선의 나무 위에서는 한유라가 자신의 카메라에 담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카메라는 야간 투시 기능 덕분에 이 모든 혼란의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불량배들이 차례차례 함정에 빠지고 허공에 매달리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는 모습. 그것은 한편의 코미디 영화이자 공포 영화였고, 그리고 너무나도 통쾌한 액션 영화였다. 그녀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이 모든 것이 그분들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산 전체가 그들의 손안에 있는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다. 도철우와 그의 마지막 남은 부하는 거의 울다시피 산을 굴러 내려갔다. 그들의 복수 계획은 처참하고도 완벽한 굴욕으로 막을 내렸다. 산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할머니들은 자신들의 전장에 다시 모여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뒷정리를 시작했다. 그들은 망가진 함정을 보수하고 흔적을 지웠다. 바로 그때 나무 뒤에서 한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흥분으로 두근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할머니들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다 찍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이 모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담긴 카메라가 들려 있었다. 할머니들은 일제히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박순재 할머니의 고요한 눈빛이 유라의 카메라와 그녀의 얼굴을 향했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을 숨길 수는 없었다. 그들의 70년간의 침묵은 이 젊고 당돌한 브이로그에 의해 깨어질 운명에 처해 있었다. 한유라의 카메라 렌즈 앞에서 할머니들 사이의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했다. 김영희 할머니가 먼저 앞으로 나서며 유라의 카메라를 가리켰다. 아가씨, 그거 당장 지워. 남의 일을 허락도 없이 찍고 다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유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카메라를 내렸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했다. 지우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한 할머니들의 장난이 아니었으니까요. 그것은 기술이었고, 훈련된 움직임이었고, 그리고 용기였습니다. 제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세상은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알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유라의 진심, 어린 눈빛. 그 안에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진실을 향한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박순재 할머니는 오랫동안 유라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영혼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것처럼 그녀는 유라의 모습에서 70년 전 두려움 없이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자기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다. 마침내 그녀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좋다. 그 한마디에 다른 할머니들이 놀라 그녀를 쳐다보았다. 대장 언니, 정말 괜찮겠어. 이제는 우리도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구나. 순자의 할머니는 유라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아가씨는 우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만 세상에 전해야 해. 할 수 있겠나? 네. 할머니 목숨을 걸고 약속드릴게요.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날 오후 마을 회관의 낡은 마루 위에서 유라는 70년간 봉인되어 있던 전설의 서막을 듣게 되었다. 박순재 할머니의 이야기는 1950년 전쟁의 포화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었던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때 우리는 지금의 아가씨보다도 더 어린 나이였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역사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전쟁이 터지고 동네의 남자들은 모두 군대로 끌려갔어. 남은 것은 우리 같은 어린 처녀들과 노인 그리고 아이들 뿐이었지. 하지만 이 백마산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어. 밤이 되면 인민군 놈들의 유격대와 특작 부대원들이 이 산을 넘어 후방을 교란시키곤 했지. 군대는 전방을 막기에도 벅찼고 우리 같은 후방의 민간인들을 지켜줄 여력이 없었어. 그래서 우리가 직접 총을 들기로 결심한 거야.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족과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우리를 눈여겨본 한 육군 대위님이 계셨어. 정식군 편제는 아니었지만 그는 우리처럼 의지가 강한 젊은 처녀들을 모아 비밀리에 유격대를 조직했지. 그게 바로 들꽃 유격대의 시작이었어. 그녀의 눈빛이 아득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김영희, 이화자 할머니를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도 70년 전 소녀 시절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영희, 저 아이는 그때도 한성깔했지. 맨손으로 남자 군인들을 때려 눕힐 정도로 배짱과 힘이 좋았어. 그래서 우리는 저 아이에게 특공조 임무를 맡겼지. 적진에 침투해서 요인을 암살하거나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역할. 화자, 저 아이는 손재주가 남달랐어. 주변의 모든 것을 이용해 함정을 만들고 폭발물을 설치하는 데는 귀신 같은 재주가 있었지. 그리고 나는 그저 이 무서운 아이들을 이끌어야 하는 대장이었을 뿐이야. 그들의 훈련은 처절했다. 그들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니었다.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그리고 지키기 위해 싸워야만 했다. 그들은 이 백마산의 모든 것을 외웠다. 독초와 약초를 구분하는 법, 흔적 없이 이동하는 법, 소리 없이 적을 제압하는 법. 산 전체가 그들의 훈련장이자 거대한 무기고였다. 순재 할머니는 그들의 첫 번째 임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1951년 겨울이었어. 중공군 놈들이 개입하면서 전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지. 그때 적의 보급부대 하나가 이 백마산을 넘어 남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어. 그들을 막지 못하면 아군 전선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 우리의 임무는 그 보급부대를 저지하는 것이었어. 우리에게 주어진 병력은 고작 20명 남짓의 소녀들과 낡은 소총 몇 자루가 전부였지. 우리는 화자가 가장 잘 아는
여우골이라는 좁은 협곡에 매복했어. 화자는 밤새 주변의 나무와 돌을 이용해 거대한 산사태 함정을 만들었지. 그리고 영희가 이끄는 특공조는 협곡의 반대편에서 적의 퇴로를 막기로 했어. 마침내 적의 보급부대가 협곡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신호탄을 쏘아 올렸지. 그 순간 화자가 설치해둔 함정이 작동했고 거대한 바위와 흙더미가 산을 울리며 그들을 덮쳤어. 협곡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지. 살아남은 놈들은 퇴로를 찾아 도망쳤지만 그곳에는 영희와 우리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녀는 그날의 전투를 담담하게 이야기했지만 유라는 그 담담함 속에서 어린 소녀들이 겪었을 끔찍한 공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워야만 했던 그들의 처절한 용기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임무를 완수했지만 우리 역시 동료 5을 잃었어. 그 아이들은 이 산 어딘가에 이름 없는 들꽃으로 피어났을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전쟁은 영웅담의 환희만을 남기지 않았다. 그것은 동료를 잃은 슬픔과 사람을 죽여야만 했던 그 끔찍한 기억을 평생의 흉터로 남겼다. 전쟁이 끝나고 우리 들꽃 유격대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어. 우리는 비정규군이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지. 우리를 조직했던 그 대위님도 전쟁 중에 전사하셨고 우리는 그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와 전쟁의 기억을 가슴에 묻고 평범한 아낙네로, 어머니로, 그리고 할머니로 살아왔을 뿐이야. 그날의 이야기는 우리들만의 비밀스러운 전우회에서나 가끔 꺼내보는 빛바랜 훈장이 되었지. 박순재 할머니는 이야기를 마쳤다. 그녀의 눈가에는 70년간 흐르지 못했던 눈물이 맺혀 있었다. 유라도 다른 할머니들도 모두 함께 울고 있었다. 유라는 자신이 마주한 이야기의 거대한 무게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이것은 단순한 특종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빚지고 있는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였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카메라를 든 손에 힘을 주었다. 그리고는 살아있는 전설들을 향해 굳게 약속했다. 대장님, 제가 약속드립니다. 제가 반드시 할머님들의 이야기를, 위대한 들꽃 유격대의 전설을 온 세상이 영원히 잊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녀의 약속에 박순재 할머니는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그것은 70년의 세월을 넘어 마침내 찾아온 작은 위로의 미소였다. 한유라의 오피스텔은 70년의 세월을 담아내는 용광로처럼 뜨거웠다. 그녀는 며칠 밤낮을 꼬박 사으며 할머니들의 위대한 역사를 한 편의 다큐멘터리로 엮어냈다. 그녀의 영상은 단순히 사건을 고발하는 것을 넘어 잊혀진 영웅들의 삶과 그들의 고독했던 침묵, 그리고 그들이 지켜낸 이 땅의 의미를 담아내려 애썼다. 마침내 들꽃 70년의 침묵을 깨달아는 제목의 영상이 그녀의 채널에 업로드되었다. 폭풍은 그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로 시작되었다. 영상은 업로드된 지 몇 시간 만에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드는 거대한 신드롬이 되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할머니들이 불량배를 참교육한 통쾌한 영상 정도로 생각했지만 영상의 후반부, 들꽃 유격대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댓글창은 경이로움과 존경, 그리고 깊은 반성과 참회의 목소리로 가득 찼다. 저분들이
우리 할머니와 같은 분들이었군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짜 영웅은 바로 저런 분들이었습니다. 저 불량배 놈들,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한다.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고, 언론은 이 게릴라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한편 영상의 또 다른 주인공이었던 도철우와 그의 무리들은 이제 전 국민의 지탄을 받는 공공의 적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신상은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고 그들이 운영하던 불법 사업장들은 쑥대밭이 되었다. 결국 그들은 국민적인 분노에 등 떠밀린 경찰에 의해 폭력 및 협박,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전원 구속되었다. 그들의 어리석은 오만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심판받았다. 국민적인 관심은 마침내 국가를 움직였다. 국방부와 보훈처는 서둘러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박순재 할머니와 생존대원들의 증언 그리고 수십 년 된 군사 기록들을 통해 들꽃 유격대의 존재와 그들의 위대한 전공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며칠 뒤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들의 영웅들을 위한 뒤늦었지만 성대한 환영식을 준비했다. 국립서울현충관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들꽃 유격대의 명예회복과 훈장 추서식이 거행되었다. 박순재, 김영희, 이화자 할머니를 비롯한 생존 대원들은 곱게 차려입은 한복 위에 7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무공훈장을 달았다. 박순재 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다. 70년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그저 잊혀진 존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조국이 저희를 다시 기억해 주시니 먼저 간 우리 아이들을 볼 면목이 이제야 조금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눈물보다도 더 깊은 슬픔과 한이 서려 있었다. 이 영광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먼저 떠나간 우리 들꽃들에게 바칩니다. 부디 하늘에서나마 편히 잠들기를. 그녀의 말에 현충원을 가득 메운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한 시대의 아픔을 위로하고 잊혀진 영웅들의 넋을 기리는 진심 어린 눈물이었다. 시간이 흘러 세상의 소란이 잦아들고 백마산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예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다. 산 입구에는 들꽃 유격대 전적 기념비라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다. 백마산은 이제 단순한 산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교육장이 되어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박순재 할머니와 그녀의 전우들은 여전히 그 산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곁에는 수십 명의 어린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한유라가 기획한 청소년과 함께하는 역사 탐방 프로그램이었다. 자, 얘들아, 이건 독초란다. 모양은 예쁘지만 잘못 먹으면 큰일 나. 그리고 이건 아주 좋은 약초지. 배 아플 때 다려 먹으면 금방 낫는단다. 이화자 할머니가 아이들에게 산나물과 약초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미소가 가득했다. 김영희 할머니는 남자 아이들과 팔씨름을 하며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이놈들아, 할미한테 이기려면 아직 멀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박순재 대장은 언덕 위에서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다. 한유라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자신의 카메라에 조용히 담았다. 그녀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역사 채널이 되어 있었다. 한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순재 할머니에게 달려와 물었다. 할머니는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요? 순재 할머니는 잠시 아득한 눈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내 꿈은 그저 이 산의 들꽃처럼 내 고향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보는 거였단다. 그녀의 70년 전의 꿈. 그것은 너무나도 늦게, 하지만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었다. 들꽃 유격대의 전설은 이제 더 이상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의 아이들에게 역사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용기와 희생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위대한 이야기가 되어 이 땅 위에 영원히 피어날 터였다. 백마산의 들꽃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더 아름답고 향기롭게 피어나고 있었다. 이름 없이 쓰러져간 모든 들꽃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전쟁의 가장 참혹한 현실 속에서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총을 들어야 했던 여성 전사들의 위대한 용기와 희생을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분들의 잃어버린 이름과 명예를 되찾아드리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거는 살아있는 목소리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이 얼마나 많은 이들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 위에 세워졌는지를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숭고한 희생에 감사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긴 여정의 끝까지 들꽃 할머니들의 통쾌하고도 가슴 찡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